저는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단 한 번의 저는 고민도 없이 오로지 구청장직이 다시 오겠다.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강석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의 재판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로 비롯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강석 국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강석 임시입니다. 이제는 강서에서는 강석 임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강석 국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이재용이 오늘 진행하는 이재용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정말 바쁜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요즘에 너무 핫한 아마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주인공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목숨 걸고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마음고생 참 심하셨을 거고요. 살이 쭉 빠지셨어요? 완전히 그냥 쪽 빠졌습니다. 몇 킬로나 빠지신 거예요? 한 4, 5kg 빠진 것 같습니다. 심신이 피곤했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시사포커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사포커스 TV는 처음 출연이시죠? 첫 출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는 누구다. 그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태우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강서구청장으로 한 1년여 가까이 하다가 김용서 사법부로부터 예전에 수년 전에 했던 공익신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제가 직을 상실한 바 있고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특히 강서 국민들께서 김태우가 다시 와서 구청장으로 일을 해달라라는 염원이 여론으로서 반영되어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반영하셔서 특단을 내리셔서 사면을 받고 다시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동안 못했던 나머지 수원 사업들을 모두 제가 달성하는 그래서 강서를 변화 발전시키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 광복절 특사부터 해서 이것부터가 아니죠. 그 전부터죠. 조국과의 항쟁이 있었죠. 제가 그 전부터 파란만장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인생이 원래 그 전부터 파란만장했습니까? 그 시점부터 이렇게 파란만장해 오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에 딱 한 번 가셨어요. 원서 쓸 때. 근데 담임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우 어머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태우 참 얌전하고 착하다. 단 한 번 말씀 부린 바가 없다. 이렇게 착한 애를 내가 다른 애를 관리하느라고 내가 신경을 못 썼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일 제가 첫 줄, 둘째 줄 여기 앉으면서 술, 담배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많이 가는 당구장도 안 가고 그야말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범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사춘기를 사춘기도 온화하게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 깡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을 뿐이고요. 깡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뿐입니다. 깡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용기죠, 용기. 감사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저 광복절 특사가 되셨고 기사 회생해서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 예비 후보가 되셨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일단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줬던 특히 우리 강서 국민들께 정말 감사함과 은혜를 입었다.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서 흔히 선출직 공직자의 꿈은 빠찌라고 하죠. 배지인데 저도 그 욕심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당장 저의 개인적인 그 출세보다는 이 국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이 국민과의 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네. 저의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갚고 강서구를 변화 발전시키고자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태우 예비 후보라고 예비 후보입니다. 그죠? 예. 김태우 예비 후보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강서구청장에 또다시 도전을 한다 아니다 지금 전국적인 인지도가 생겼기 때문에 김태우는 총선에 나갈 것이다 막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근데 결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될 때 네. 제가 뭔가 약속을 하고 공약을 걸고 당선됐는데요. 이미 그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게 이제 조국 씨가 책에도 쓰고 네. 그리고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출마를 했고 근데 강서구민께서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 저를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걸었던 슬로건이 화곡도 마곡된다 라는 슬로건이었어요. 화곡은 구도심이 대표적인 네. 곳이고 마곡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그 화곡을 마곡과 같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구도심을 다 그 신속하게 마곡화시키겠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공약을 걸고 제가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 수건사 수십 년 수건 사업을 네. 제가 취임 이후 6개월 내에 2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 약속을 지킨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약속도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임기 3년을 더 지키면은 더 많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 그게 컸고 죄송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고자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 예. 책임 있는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단 한 번의 저는 고민도 없이 오로지 구청장직에 다시 오겠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면되고 나서 8.15 특사 이후에 8월 18일쯤에 제가 입장문을 그때쯤에 8월 14일쯤에 입장문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이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서 강서구로 돌아가니까 강서구에 배지가 3개 있으니까 그 중에 내년 4월에 배지 하나 달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나는 초지일관 강서구청장이었지 배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저는 흔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도움이 더 될지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국민의 마음 얻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무래도 70%의 지지율을 오갔던 문재인 정권 초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조국 이런 사람들과 그 무시무시했던 정권과 홀로 투쟁했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35건의 양심 선언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익 신고를 했는데요. 그 무렵에 그 중간에 문재인 정권이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저희 집을. 근데 그때 제 딸이 만 2돌이 지났습니다. 그 아기가 곤히 자고 있는 새벽 아침 일찍 아니 제가 폭로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언론 통해서 다 했는데 뭘 증거가 필요합니까? 제가 했는데 제가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와서 아마도 추후에 하지 말라고 입을 막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 어머니는 그때 충격받아서 치매에 걸리셨고 지금도 증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가족을 건드렸던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최근에 조국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 딸 얘기하지 않습니까? 30살을 훌쩍 넘었어요. 이미 성인이고 책임질 나이고 저희 딸은 전목이었거든요. 이웃이 먹을 나이에 그런 일을 저희 가족들이 온 가족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좀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진 시간이었네요. 모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야권에서 전 구청장께서 다시 도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무진 얘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위축되지는 않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의 재판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로 비롯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강서구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제 입장이고요. 다만 과연 강서구를 위해서 제대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구청장에 작년에 당선되기 전에 그 직전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이 3번 연속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구청장 하셨거든요. 총 16년간 구청장을 했어요. 국회의원 4년 포함해서 20년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구청장이 또 민주당이 됐으면은 20년 장기 집권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 16년 대 김태우 1년 비교를 해보시면은 김태우는 취임 이후 6개월 내에 방화동 건축물 폐기장 이전 전격 합의, 예, 이거는 판결문과 같이 받아낸 거예요. 이전되는 거는 기존 사실이 된 겁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이거는 강서구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자가 그걸 공약을 걸어왔던 거예요. 수십 년간, 20몇 년간. 그걸 저는 오자마자 4개월 내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화곡도 마곡된다라는 그 슬로건이 있었죠. 그 공약 큰데 슬럼화된 그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 못 지으니까 이 빌라가 양산됐어요.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있었죠.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이슈가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걸었죠, 슬로건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곡동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화곡 8동, 2동 이 까치산역 인근이 있어요. 그 인근을 화곡 2동, 4동, 8동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그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국토부로부터 최종 후보로 선정을 받았어요. 5,580세대인데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것을 제가 취임 이후에 6개월 만에 따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정말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정권 16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자마자 6개월 내에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반향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걸고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은 강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작년에 맞붙었던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있었습니다. 김모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가 최근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은 이거는 비리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돈 관련된, 쩐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1심에서 유죄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이. 온당치 않다. 저는 공익신고와 더 결부된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 그쪽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쩐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가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를 보십시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쌍방울 사건 등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친 것이 없었어요. 하는 일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대표예요. 과연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제가 반박을 해봅니다. 자신들을 좀 돌아보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붙었던 그 후보가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은 후보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의 진교훈 후보를 전략 공천했어요. 근데 지금 김 후보께서는 완전히 이제 국힘의 후보는 아닌 거고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쪽은 이제 정해진 거고. 어떻습니까? 내가 진교훈 후보하고 싸워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가 제가 아직 아니지만은 최종 후보가 제가 된다면은 그 가정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대1로 구도가 된다면은 이 진교훈 후보는 직전의 직업이 최근까지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전 직업이 뭡니까? 저는 구청장이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수건 사업들을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제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찰 대 행정가,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대 경찰관.
프레임이기 때문에 흔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경 프레임이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직전 직업이 구청장. 구청장이었고 네. 그 직전 직업은 경찰차장. 그 직전 직업은 김태우 TV를 하면서 제가 그 정치 시사 그 평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뭐 검찰이라고 하기에는 전전전 직업이에요. 그렇지. 전전전 직업을 가지고 근데 검경 프레임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미 행정가예요. 그리고 그 자꾸 싸움을 붙이는데 검찰과 경찰이 고생하는 분들을 자꾸 왜 갈라치기하고 싸움 붙입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지난 1년간 제 그 강서구청 이 건물 옆에 바로 그 강서 경찰서가 있었어요. 지금 그 김원태 서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 저하고도 전세사기 TF팀을 정말 신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대응을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검경 출신이라고 하면 정말로 참 이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검경 프레임을 있지도 않은 걸 붙여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흥행에 팔아먹으려 하냐. 정말 좀 반성해야 된다. 일부 언론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검경이 아니고 행정가, 구청장 대 전직 경찰, 전직 구청장 대 전직 경찰의 대결이다. 그렇게 가는 그 프레임이 맞습니다. 국힘 지도부에서는 이제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유죄 프레임을 계속 적용을 해서 공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당성과 실력입니다. 자, 정당성이라는 것은 제가 공익신고를 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헌법적인 그 권한에 의해서 그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그리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절차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조국이 유죄면은 김태호는 무죄다라고 했던 저희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성 측면에서 저는 이미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적 측면에서 저는 경찰이 근데 왜 나오냐? 라는 말을 지금 지역 그 국민들께서 하고 있거든요. 그 진교훈 씨 나온다던데? 근데 누구야?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경찰이 하던데? 전직이죠. 근데 경찰이 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 경찰에 오면은, 저희 구청 옆에 경찰서가 있잖아요. 기관장이 있어요. 경찰서장이. 경찰서장하러 오냐? 넘버2까지 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치안 전문가가 올 이유가 없어요. 치안 전문가의 수장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서구에서 치안 관련 수장을 해봤냐? 아니에요. 양천서장을 했더라고요. 강서구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치안만 보더라도 강서구를 아는 치안 전문가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어서 후보 경쟁력인 면에서 실력이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좀 압도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내 상황으로 가보면 지금 예비 후보시니까 당에서 강서구청장이 되겠다고 뛰는 분이 예비 후보가 지금 몇 명이세요? 제 기억으로는 저 말고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추가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김영성 후보님이 계세요. 우리 당에. 그리고 김진선 후보님이 계세요. 전에 나오셨어요. 예비 후보님이죠. 정확하게 예비 후보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더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죠. 여기 나오셨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얼추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거 어떠세요? 저보고 큰 정치를 하시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은, 강서를, 이제 강서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강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강서에 그 30몇 년 있었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강서구 발전됐냐 이거죠. 6개월 만에 발전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있어서 강서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느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찰 커리어가 있죠. 근데 검찰 커리어 중 상당 기간을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습니다. 세계 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대통령의 인사권의 보좌거든요. 그러면은 행정 관련 업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의 보좌로서 경제부처죠. 장차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감찰입니다. 그러면은 뭐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등등 이 정부 부처, 17개 부처, 그리고 산하에 있는 경제 관련 공공기관, 여기를
분석하고 조율하고 감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상당히 들여다보고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그 업무 접근 방식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야 강서구가 발전되는 거예요. 네. 강서구만 보면요, 정말 약자가 많거든요. 그 재정 자립도가 20%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네. 근데 강서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서울시,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든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든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네. 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기에는 제 커리어가 정말 적절한 거예요. 난 발이 넓다. 중앙부처로부터 제가 이끌어낼 수 있는 커리어와 능력이 있으니까 네.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로부터 네.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 최종 후보지를 제가 6개월 만에 이뤄낸 거고 방화동 건폐장 이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제가 그 힘을 이끌어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네트워크와 업무 접근 방식을 제가 잘 숙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최적의 예. 제가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난 전 구청장이었다. 이미 해봤고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 김 전 구청장께 강서구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고, 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 경주 김씨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강서 김씨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건 제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 온 게 아니고, 그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때, 제가 강서 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 총선 후보로 그때 미래통합당이었죠. 국민의힘 전신 강서을 후보로 제가 출마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했던 4.15 총선에서 제가 낙선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원래 연구 없이 전략 공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지지율을 받았어요. 떨어졌지만은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정가로서 제가 가졌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행정가로서 정말 그 은혜를 갚기가 갚을 능력이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구청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전 구청장이시니까 잠깐이나마 구청장을 해보셨으니까 그 경험으로 가장 큰 강서구의 현안은 뭡니까? 강서구는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마곡 이외에 원도심, 구도심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마곡처럼 화곡도 마곡된다라면 슬공은 같이 원도심도 빠르게 마곡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 그 전체 전명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까 그 뭐냐면은 바로 고도 제한입니다. 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높이 못 올리니까 분담감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자비가 많이 드니까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낮은 빌라만 양산이 되었고, 전세 사기에 당하기 쉬운 그런 취약한 구조가 되었고, 그것을 이전 민주당 지역 정권이 방치를 해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것을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바꾸고자 지금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시 고도 제한. 그거다. 그래.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 주무부처가 국토부예요. 저는 국토교통부를 세계 정권 연속으로 감찰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 정부랑 아무래도 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강점이다. 제가 여러 가지 내용도 업무도 잘 알고 그래서 제 슬로건이 힘 있는 구청장이 강서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좀 그런 힘을 좀 한번 강서 구민께 유용하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는 전 구역을 마곡처럼 만든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특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장애인이 1위입니다. 28,400명 1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10.22% 1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위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공권력은 중앙정부든 지방정권이든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자유를 주면 됩니다. 열심히 경제활동하도록 자유를 주고 장려해주고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발목 잡고 뭐 일 못하게 하고 그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약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넘어지면은 일으켜서 눈물 닦아드리고 상처 치유해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공권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가 많은 대표 도시 약자와의 동행 이것이 제 작년 공약이었거든요. 요것을 위해서 제가 많은 일을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도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어르신 그 쉼터 같은 곳을
주중 그 휴일 있죠. 그리고 토요일. 요때도 확대 개방을 한 10곳을 갖다가 중요한 곳 확대 개방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육아지원센터, 키즈카페, 서울형 키즈카페 이런 것을 제가 대폭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조해 준다든지 많은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위한 배려 그리고 원도심 개발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제가 토끼띠거든요. 올해 토끼 아닙니까? 아주 확실히 붙잡겠다 이런 말씀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나 참 할 일 많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보내줘라. 강서 구민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3시간, 4시간도 안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가시적으로 바뀌는 것만 봐도 너무 신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 공부 나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이 임박할 때에는 1분 1초도 아까워요. 근데 밤 11시까지 이용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시 45분만 되면은 정리하고 나가라는 음악이 울려요. 근데 한 번 울리고 끝나면 되는데 11시까지 15분 내내 울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퇴근 보장 시간인 거예요. 11시가. 11시가 자기 퇴근 시간인 거야. 우리 이용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 와서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현안을 확인해 봤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시간이 있는 모든 우리 강서구의 시설에서는 11시든 6시든 이용 시간을 다 지키고 나서 퇴근해라. 그러고 나서 정리해라. 왜냐면은 한 10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시간을 수당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을 안 하더라도 기본 10시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제가 1호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역시 행정가로서의 제가 역량을 발휘할 때 우리 국민들께 가장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제가 처음 1호 명령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경선을 통과하려고 해도 강서 구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후보가 돼서 다시 구청으로 출근하실래도 강서 구민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강서 구민들께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뭐. 저는 오로지 강서 구민입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참 불쌍하다 받아주시고, 최근에도 제가 시장이든 공원이든 악수하고 다니면은 참 너무 불쌍하다.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걸으시면서 참 너 고생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하면서 제 마음을 참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고 1년 동안도 정말 수건 사업을 했지만은 나머지 3년 동안 나머지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반드시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 마무리해서 우리 원도심, 구도심 반드시 마곡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제가 확실하게 배려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우 예비 후보를 시사 포커스에 모신 이유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후련하게 좀 하십시오 하는 거였으니까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니 저 강서 김씨입니다. 이제는 제가 사실은 경주 김씨거든요. 서울 경주 김씨 정치인의 제가 청년위원장입니다. 참 미안하지만은 강서에서는 강서 김씨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강서 국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의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도전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